소방전기 1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4장 교류회로의 단상교류회 문제풀이를 하다가 마쳤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A1 도트는 4 플러스 J의 3, A2 도트는 3 플러스 J의 4 두 벡터에서 A 도트는 A1 도트 곱하기 A2 도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A1과 A2를 곱하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도트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벡터라는 소리고,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죠. 크기는 4, 방향은 J의 플러스 J 방향으로 3. A2 벡터는 크기는 3, 방향은 플러스 J의 4만큼 크다는 거죠.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그 극좌표법으로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A1과 A2를 곱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할 때 J와 J의 제곱이 되는데,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결국은 해서 12 마이너스 12에서 실수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방향이 J의 방향인데, J의 방향으로 16, 19, 9니까 더했더니 J의 25. J의 25라는 얘기는 뭐냐면 J의 방향으로 25만큼 크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크기는 25이고 방향은 J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25에 J는 90도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7번 문제를 보게 되면 15ohm의 전기 저항 회로의 교류 전압 E는 백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의 전압을 가했을 때 T가 0이면 순시 전류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377T가 T가 0이라면 377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3분의 파이면은 얼마인가요? 60도인가요? 그러면은 100사인 60도라는 소리죠.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사인 60도니까 100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50 루트 3이에요. 이 50 루트 3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 이렇게 하게 되면 5 루트 3 되는 거죠. 3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물어봤네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이 얼마냐면 40이죠. 40분의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니까 약분하게 되면 40분의 200 루트 2 사인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5 되나요? 5, 4, 20이니까요.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순 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공급 전압의 위상관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저항만 있다고 말합니다. 저항만 있다는 얘기는 동상이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0도 앞선다 이런 건 없고요. 90도가 앞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0도가 앞선다. 무엇일 때 90도가 앞설까요? C일 때, 콘덴서일 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맞나요? 90도 뒤처진다는 언제 뒤처지나요? 코일일 때, 코일만 있을 때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처지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 100V, 100W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전구가 무엇이냐면 저항이죠. 이게 저항이 있을 때
교류의 전압을 가했어요. 이때의 전압과 전류의 유상관계는 그랬습니다. R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상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라는 말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언제 앞서나요? 코일일 때 앞서죠. 자, 전류가 90도 앞선다. 언제 앞선다는 소리예요? C일 때, 콘덴서일 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늦다. 무슨 말일까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늦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90도 앞선다는 말하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늦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C일 때 이렇게 늦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1번 문제 좀 볼까요? 전기 난로가 뭐예요? R이죠, R. 그럼 R일 때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끝내지 말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그랬어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소자는 무엇일까요? L일 때죠. 코일이 있을 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C일 때죠. C일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전류를 물어봤는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압을 보니까 100V네요. 그렇죠? 100V예요. 근데 가장 높은 데 있으니까 최대값이 100V네요. 자, 그럼 100sin 오메가 t라는 소리인데 파형이 0이 아니라 올라가 있어요. 90도에 벌써 올라가 있어요. 자, 우리 오른쪽 보십시다. 최대값은 100이고요. 사인 오메가 t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파형이고요. 그런데 각도가 위상차가 2분의 파이가 빨라요. 즉 90도가 빨라요. 맞네요. 자, 그러면 전압은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의 2분의 파이고요. 자, 이것을 저항으로 나눠야 되는데 저항이 25ohm이래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압이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의 2분의 파이의 저항은 20이니까 약분 하게 되면 답은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의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회로 수자의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인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수자는 회로의 수자는 어떻게 되나요? 377T, 377T 위상이 같네요. 동상이네요. 어떤 때 동상인가요? 저항만 있을 때 동상이죠. 맞죠, 여러분? 자, 용량 네이턴스는 C거든요. C일 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할게요. C죠. C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유도 리액턴스는요. L 성분이죠. 코일 성분이죠. 코일 성분은 전압보다 90도 늦지요. 자, 그래서 코일은 90도 늦고 C 정전 윤량은 90도 빠르다.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ohm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류의 시력값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력값이라는 것은 직류의 값으로 환산한 전류의 값이니까 R분의 V죠. R이 4, V가 100, 답은 25, R분의 V. 4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네요. 1헨리의 인덕턴스에 60Hz의 교류를 인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코일 성분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이죠.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L에다가 오메가만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 오메가는 2파이F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2파이F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도 리액턴스 구해볼게요. 2 곱하기에 파이 곱하기에 F 60Hz 곱하기에 L 값이 1이네요. 377 정도가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체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인덕턴스가 뭐냐면 코일의 유도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리액턴스가 628이래요. 이 628은 어떻게 나왔냐면 코일 값에다가 2파이 F를 곱했더니 나온 거잖아요. 자, 지금 유도 리액턴스는 결국은 코일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인 유도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죠. L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2파이 F로 유도 리액턴스를 나눠주면 되죠. 자, 유도 리액턴스는 628이에요. 628을 2파이 F 60Hz로 나눠주게 되면 1.7헨리가 되는 것입니다. 4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0mH의 인덕턴스를 가진 회로에 50Hz 100V의 교류잡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그랬어요. 자,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 성분 대신에 인덕턴스가 있네요. 그러면 코일 성분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의 리액턴스는 구하는 방법이 L에다가 2파이 F를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2파이 FL분의 전압이니까 구해볼게요. 전압은 100V, 2파이 F는 50Hz의 L 값이 100mH니까 100 곱하기의 mH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계산하게 되면 답은 약 3.18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 인덕턴스 100mH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이며, 자, 파이는 원주율은 3.1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라고 말했으니까요. 전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분의 전압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코일에 있는 저항은 코일 값에 오메가 곱해주는 거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분의 전압이 314라고 하네요. 314V에 이 파이 FL이 100mH니까 100 곱하기의 mH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하게 되면 답은 10A가 되는 것입니다. 자, L만의 회로라 그랬어요. 자, L만의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그랬습니다.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지요. 반대로 말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1번의 동상은 언제 동상인가요? R만의 회로에서 동상이죠. 자, 우리 3번은 됐고요. 4번 보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처진다. 언제 뒤처지나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반대로 말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뒤처지죠. 언제? C일 때. 그렇죠.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 리액턴스를 했어요. 용량 리액턴스는 컨덴서, 즉 정전 용량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이었죠. 구하는 방법은 정전 용량에 오메가 곱해주고 역수치해주는 거죠.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지면 용량 리액턴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 C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정전 용량이 커지면 용량 리액턴스는 작아지죠. 왜냐면 반비례하니까.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2파이 F C분의 1이니까 주파수나 정전 용량은
용량 뉴턴수에 반비례하죠. 자, 용량 뉴턴수와 반비례한 것은 주파수와 정전 용량이었나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자, 우리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 뉴턴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량 뉴턴수 구하는 방법은 정전 용량에다가 오메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수치하는 거죠. 자, C 값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게 되면 C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 주파수 60 곱하기의 C 값 정전 용량은 10 마이크로 페럿이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265오음이 되는 거죠. 자, 5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00 마이크로 페럿 콘덴서에서 60Hz 1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그랬어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이 문제에서 임피던스는 없죠. 임피던스 대신에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을 우리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말했고,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는 방법은 정전 용량에다가 오메가 곱하고 역수치해주는 거였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전류는 2파이 F C분의 1분의 전압인데, 자, 번분수 형태니까 우리 계산하게 되면 2파이 F CV가 되네요. 자,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2파이 F는 60Hz 곱하기에 C 정전 용량이 100 마이크로페럿이네요. 그럼 100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에 전압이 100V 계산하게 되면 3.77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네,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로의 소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하였다. 주파수를 2배로 하였더니 전류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 이 회로의 소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만막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 포인트는 뭐냐면 주파수를 2배로 했더니 전류가 2배 됐다는 것,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류와 주파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전류는 R분의 V인데 이때는 주파수가 상관없죠. 자, 우리 교류에서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이때 임피던스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L 성분이었다면 2파이 F L분의 전압이 되니까 F와 I는 반비례 관계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주파수를 2배 했더니 전류의 크기가 2배 됐다, 비례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코일은 아니네요. 자, 이제 정전 용량인 C를 보게 되면 C 안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인 콘덴서의 정전 용량 리액턴스의 성분을 보게 된다면 2파이 F CV죠. 그러면 F가 2배 되면 전류는 2배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비례 관계니까. 답은 그래서 콘덴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콘덴서만의 회로를 했는데,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는 그랬는데, 제가 잠시 전 우리 밴드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칠판에 쓴 거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표가 조금 맞지는 않네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콘덴서만의 회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콘덴서만의 회로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고, 반대로 말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뒤진다고 말해야죠. 그래서 답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처진다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보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는 뭘까요?
L일 때 있죠. 코일일 때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지고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자, 동상이다 그러면 저항성분이죠. 저항성분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에 전압이 200sin 오메가t의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50sin 오메가t 플러스의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sin 오메가t인데 위상이 전류가 90도가 빨랐대요. 전류가 90도 빨랐다는 콘덴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는 용량성 회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59번 문제. RL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R과 L의 합이죠. 하지만 위상차 때문에 그냥 더할 수는 없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R 제곱 플러스의 오메가 L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0번 문제에 보면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물어본 것은 유효분 전류입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R이 6옴,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8옴이니까 자, 6의 제곱 플러스의 8의 제곱에 루트 씌우게 되면 10이죠. 그래서 10분의 100V는 10A입니다. 근데 이때 10A는 P상 전류죠. 문제에는 유효 전류라고 했죠. 유효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P상 전류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자, 그런데 R이 6, 리액턴스가 8이니까 P상은 10이죠. 10분의 6이 역률이죠. 그러면 역률 곱하기에 10 하게 되면 답은 6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4번 보니까 저항이 4옴, 유도 리액턴스가 3옴이 직렬로 접수된 혈류에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그랬습니다. 전류는 임피던스의 전압인데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니까 R이 4의 제곱 플러스의 리액턴스가 3이네요. 제곱에 루트 씌우게 되면 5 나오네요. 5분의 100 계산하면 20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62번 문제를 보면 6옴의 저항과 8옴의 유도 리액턴스가 직렬로 접수된 회로에 2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회로에 가해진 전압은 했습니다. 전압은 I 임피던스인데 전류는 20, 임피던스는 68, 10이네요. 그러면 답은 200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3번 문제 보면 그림의 벡터는 그랬는데 자,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가 세타만큼 늦었네요. 전류가 늦었다는 것은 RL 직렬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답은 RL 직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문제를 보게 되면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 탄젠트 세타는 그랬습니다. 밑변물의 높이니까 R에 대한 오메가 L의 크기가 위상자 평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상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항은 8옴, 유도 리액턴스는 8 루트 3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은 그랬습니다. 위상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8분의 8 루트 3이니까 88 약분하게 되면 아크탄젠트 루트 3이네요. 결국은 이것은 60도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꼭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6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3옴,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할 때 전류와 위상각을 했는데 전류는 너무 쉽죠. 임피던스의 전압이니까 3옴과 4옴 그랬으니까 3, 4, 5분의 100이죠. 답은 20A인데 위상각은 밑변물의 높이니까 3분의 4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 3분의 4는 약 53도 정도 되는데 역시 계산기를 꼭 눌러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으니까 수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